감사합니다. 오늘 상품 강의는 제가 늘 약속하듯이 우리 회사 전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약속 못 지켰죠? 일단 비타민 C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이름부터 한번 크게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제품 이름 뭐예요? 비타민 C. 톡까지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 이름이 뭐예요? 비타민 C.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C를 영양제로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C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왜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 호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아브라함이라고 안 돼 있고 아브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브람. 근데 영어로는 아마도 에이브럼일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 호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농학사였대요. 농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사람 석사학위도문이 뭐냐면 보리 속에 들어있는 보리가 아니고 밀 속에 들어있는 나이아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박사학위는 뭘로 했냐면 생화학 박사를 했어요. 내용이 비타민 B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비타민 B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화학 박사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갔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다른 거를 전공을 하고 의과대학을 가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 가정의사 이렇게 동네 의원 의사가 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게 정신과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쭈르륵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상에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잠깐 보자면 제가 이 사람 책을 한 30여 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 이 책 출판사가 미국에서는 건강책 만드는 회사로 가장 책을 많이 낸 유명한 회사예요. 키츠 출판사라는 출판사인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비타민 B군을 먹으면 정신병이 좋아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책 쓴 게 이제 나이아신에 대해서 뭐 이런 책도 썼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책이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위에 써져 있죠. Kids Good Health Guide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Also Molecular Treatment for Schizophren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신분열증의 분자 교정의학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 이야기는 비타민을 잘 먹으면 정신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만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책이 뭐냐면 비타민 큐어인데 알코올리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비타민을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또 책을 쓴 거예요. 그것만 쓴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거는 힐링 캔서라고 돼 있죠. 암에 관한 책입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이거는 아예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분자 교정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타민을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양요법을 발명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한쪽은 당뇨병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당뇨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무리고요. 또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이 호퍼 박사가 정신병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 게 또 하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암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각각 이 사람들이 따로 이 학문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영양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 어젯밤까지 결심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아는 원장님이 뭐 외국에 있는 무슨 페이스북 그룹에 저를 강제로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이 호퍼 박사가 쓴 논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읽으니까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추억에 젖어서 밤잠을 제가 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공부한 거를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후다닥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오자면 이분은 카이스트에 있는 박사입니다. 류훈 박사라는 분인데 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로 계셨어요. 그걸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뇌과학자인데 치매를 잘 낚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독성 물질과 낙상 등에 의한 충격은 치매 가능성을 높인다. 딱 벌써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가 뭐예요? 독성 물질. 또 하나가 뭐예요? 낙상.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는 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쓰리빠 같은 거 신고 다니시면 안 돼요. 운동화 끈 기른 거 이런 거 신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운동 등 신체 활동과 커리, 우리가 보통 카레 이렇게 말하는 게 영어로 커리예요.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고요. 어떤 신문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중해 식사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물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 교수로 있던 분을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분은 유명한 브래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 자체를 높이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은 원래 치매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사이자 생화학자인데 치매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20몇 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였냐면 치매를 낚는 약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5년 전에 자기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내가 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아내는 소아과 전문하는 동네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아내인데 모든 병은 결국 영양소, 스트레스, 독성 물질이 원인인데 네가 그런 약 만들어봤자 소용없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들었어요. 돈 다 날렸겠죠. 아마 살림은 아내가 의사니까 그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도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 말을 일찍이 들었으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소위 브래드슨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치매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36가지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만 시작을 하면 치매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제가 아는 한 치매를 치료했다라는 의학적 사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나아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가 최선인데 이분은 좋아지게 한 실적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죠. 아니, 이 사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외국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 약국 체인일 할 때 그렸던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잘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독극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순환이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때요? 네. 와, 이렇게 인색하실 수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호퍼 박사 이야기도 했고요. 브래드슨 이야기도 했고요. 카이스트의 류훈 박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30년 전에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온 겁니다. 제가 왜 잠을 못 잤는지 아시겠죠? 그죠? 오래간만에 호퍼 박사의 논문을 보니까 애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비타민 B콤 이야기도 했죠. 그랬는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더 건너뛰어가지고 이 아브라함 호퍼 박사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정신분열증이 과도한 유리계 형성, 과산화작용과 지나치게 낮은 항산화제의 농도에서 기인한 산화환원 질병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비타민C를 몽땅 먹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또 치매가 예방되기도 하고 치매가 걸린 사람은 치매가 낫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앞에다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할까? 브래드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비타민C를 먹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장을 치료하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 장을 치료하면 그 다음 뭐예요? 염증을 줄이고 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인지장애 기능을,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고 되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그러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늘상 우리는 전체 건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 건강요법을 위해서 2가지 이 경로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매기가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뭐요?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비타민C 플러스 B콤. 우리 회사 B콤 제품 이름이 뭐죠? 바이탈셀라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다 같이 해봅니다.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유산균. 이게 처방이에요. 너무 쉽고 가격도 너무 쌉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 나도 치매가 너무 싫어서 예방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부터 시작을 해요? 건강행복 시작 키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아르폴리, 유산균, 식이섬유 이걸 가지고 건강행복 시작 키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타민C, B4 플러스 유산균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C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 이름이 비타민C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일리노이스인가? 거기 대학 교수로 있었던 닥터 하라는 분이 그린 도표입니다. 이 사람도 한국계예요. 우리나라 이름은 하병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도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C 이외에 비타민C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를 이분이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항산화 네트워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항산화 네트워크. 네트워커는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네트워커고요. 이거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C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요. 산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저항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들을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쓰여요. 우리 몸에서는. 근데 이 닥터 하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비타민C를 그렇게 한 번만 쓰고 버릴 게 아니다. 이걸 다시 재생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재생해서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양소들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이 비타민C가 하루 종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 호퍼 박사가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이분이 비타민을 많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요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가 요법이라고 불러요. 많이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먹이면 유산균 많이 먹으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속도 쓰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속도 쓰리지 않는 그러나 메가비타민 요법의 효과는 나타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이 시장 상황이 좀 다른데 미국서는 이 닥터 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저기서 나온 영양제가 다 따로 하나씩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골라다가 이렇게 합쳐서 먹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비타민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회사 지금 미국서 하고 있는 그런 류의 회사를 모 회사에서 들여다가 팝니다. 만약에 그 회사 제품은 다 조그만해요. 그쵸? 여러 개를 합쳐서 먹어야 되니까 하나하나는 조그만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원해요? 모둠으로 한 방에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제품을 한 방에 이렇게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비타민C 플러스 톡인 겁니다. 플러스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 뭐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저것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상관하지 마시고 양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지 않아도 많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것. 그러나 속은 쓰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제품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제품 이름이 뭐예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다시 합니다. 시작. 네. 우리 제품에 대한 자랑은 이 정도만 하고 비타민C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비타민C에 대해서 아마 나왔던 그 책 중에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의 책인 것 같아요. 힐링 팩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자가 아까 말한 하병근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호퍼 박사의 메가비타민 요법이라든가 또 여기 나왔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 어인스톤의 힐링 팩터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다 한꺼번에 모았어요. 69년도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81년도인가 샀는데 69년도에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비타민C와 감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했죠. 비타민C와 감기라고. 이게 69년도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의 이상규 박사인가?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좀 그런데 그분이 71년도인가 2년도인가 이 책을 번역해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이 내용에 처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노벨상 2번 받았다라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사진이 좀 그러네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게 86년도에 쓴 책인데 How to live longer and feel better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기분 좋게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쾌적 장수법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잘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싶으냐면 건강한 장수법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무도 번역 안 했으니까.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이분도 역시 노벨상 받은 분이죠. 리차드 A. 패스워터라는 박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저분 제자한테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The New Super Nutrition이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영양제, 밥 먹고 키 크고 어쩌고 칼로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영양학은 다 팔아. 이제는 영양이 병을 고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영양학을 이분은 뭐라고 불렀어요? 슈퍼 영양학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용어들로 처음에는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패스워터 박사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쓴 책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온 책이 엔티옥시던트 미라클, 항산화제 혁명 기적 뭐 이런 책인데 책이 너무 많아요.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역사를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항산화제가 어느 경지까지 왔냐면 기적을 일으킨다. 뭐 슈퍼, 기적, 온갖 좋은 말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병근 박사가 한국말로 쓴 책입니다. 이 책 이름이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이런 책입니다. 뭐 이분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병 걸리면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병이 늙어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노화를 막아야지. 노화를 지연시키는
정답입니다. 병이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안 죽으려면 안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거져요? 늙는데 어떻게 안 늙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늙으면 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늙어도 늙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요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면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어요. 늙으면 늙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소위 통계의 마법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건강 수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인구를 나이 수대로 다 해갖고 다 내서 평균을 낸 게 평균 수명이래.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평균 나이죠. 그게 아니죠. 평균 수명이란 신생아 기대 여명을 말합니다. 지금 막 태어난 어린이가 그 나이까지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이 지금 세계 1위 평균 수명이 돼가고 있는데 86세입니다. 이게 86세가 평균 수명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한 살 때 죽은 애도 뭐예요? 평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몇 살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안 죽은 사람은 몇 살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거의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여성들보다 6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남자가 6년 먼저 죽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평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남자들이 일찍 죽으면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왜 낮았냐면 저쪽 그 후진국가 이런 데서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다 신생아 때 다 죽어서 그래요. 근데 요새 우리 애기들은 안 죽어요. 잘 낳지도 않지만 요새 저는 아주 그걸 감동적으로 봤는데 옛날 신생아들이 잘 죽는 게 황달로 잘 죽었어요. 처음 낳은 애기들이. 근데 요새는 황달 걸리면 어떻게 하죠? 애를 키워본 지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나? 어떻게 해요? 손자 며느리 손자 못 보셨어요? 애들 요새 황달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애기 탁 낳았을 때 황달기 있으면 형광등 밑에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등 밑에다 놓고 애기를 굽죠? 이렇게. 못 보셨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 신생아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그런 처치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 같았으면 죽었을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 사람은 가장 많이 죽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 이야기인데 남성들은 언제 가장 많이 죽을까요? 60대. 네, 정답은 60대입니다. 근데 60대 때 죽은 사람이 많으면 평균 수명이 줄어요. 근데 60대를 넘긴 사람은 언제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다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0대에 왜 죽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봤는데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국가적으로 검사,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설인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봤는데 60대 때 죽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말을 좀 바꿔서 50대를 잘 보낸 사람들은 60대 때 안 죽습니다. 근데 50대를 이상하게 보낸 사람들이 60대 때 죽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지금 남자들이 50대 때 어떻게 잘못 지내나를 보면 대부분 전문 척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대가 되면 40대하고는 다른 생활 습관과 이 영양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0대 때하고 똑같이 밤에 술 처먹고 밤샘 하고 바람 피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고요. 이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막 테니스 치는 사람은 하루에 5게임 쳐. 축구 조기 축구 가는 사람은 하루에 3게임 4게임. 제 경험상으로요. 축구 한 게임 뛰면 지쳐서 못 뛰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에 3게임 4게임 뛰어. 배드민턴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치고 산에도 막 엄청 가고 골프도 36홀 돌았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대 때부터 인간은 늙어요. 근데 늙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때 죽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늙으면 늙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도 늙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말이 비슷비슷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50살쯤 먹었을 때 제가 대학원 교수로 가게 됐는데 뭐 사업이 어려워서 가기도 했지만 제가 은근히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의 머리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10년 지나면 내가 기억컨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60 넘으면 뒷짐 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직업을 못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또 대학원생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얼렁얼렁 10년쯤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10년쯤 지난 즈음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머리가 자꾸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가 안 나빠진대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안 늙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안 늙는 사람은 몸도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된 지 한 5년 됐는데, 한 10년 놀다가, 그 전에 열심히 하다가, 10년 놀다가, 노는 건 아니에요. 장소를 바꾼 거죠.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창업하는 사장님들이 30분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근데 어쨌든 다시 컴백을 한 셈인데 머리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말이 뭔지 아시겠죠? 몸은 늙어갑니다. 그로 늙어가는 몸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골병 드는 거예요. 노가다 열심히 하면 골병 들죠? 노가다는 돈이나 벌어가면서 골병을 들죠. 근데 운동하는 건 뭐예요? 지 돈 써가면서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때 하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걷는 거 이상의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학자같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게이트볼, 골프 이런 거는 걸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골프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죠? 이 몸이 근육이 한쪽으로만 발달해서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육에도 나쁘고요. 근골격에도 나쁘고 심장에도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맨손 체조, 하나가 걷기. 하나 더 있어요. 그 WHO, 유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데서 2013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건강법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냈어요. 근데 그 건강법 매뉴얼 이름이 뭐냐면 신체 활동을 높이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서 뒹굴면서 놀다가 아 운동해야 돼. 그래갖고 헬스센터 가서 막 운동해.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60대 때 죽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살아남는 거 보면 대부분 안 그런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 몸을 자주 움직이는 거, 신체 활동을 높이면 그게 건강에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방바닥 물걸레질하기, 설거지하기, 빨래, 손빨래 하기, 뭐 이런 거, 정원에 잔디 이렇게 하기, 이런 걸 해야 돼요. 섬세한 근육을 써야 남성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건강법인데 살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출근했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아침을 차리기 시작한 지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들한테만 전해드리는 건데 살림을 직접 하세요. 절대로 살림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살림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정희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한 소리예요. 살림을 직접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어느 게 쉬운지 아세요? 설거지가 요리보다 3배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섬세한 근육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약간 무거운 그러니까 그 큰 근육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못 박을 일이 있으면 누가 해요? 여성들이요. 또 무거운 거 나를 일이 있으면 누가 해요? 여자들이요. 등산 갈 때 배낭 남자가 메요, 여자가 메요? 여자가 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까 남자라고 대답하신 분들 수상하신 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등산 갈 때 배낭 내가 맬게. 그럼 이거 수상하게 아시면 돼요. 왜? 빨리 죽으란 소리잖아요. 여자보고. 장가 새로 가려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배낭은 누가 매야 매너가 있는 거예요? 여성이 매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이렇게 동네 산에 이렇게 가실 때 뒤에서 이렇게 보세요. 여자가 맸나? 남자가 맸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헛소리였습니다. 네. 노아의 비밀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콤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엔토리의 서동석 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이야, 멋있죠? 도시는 새콤한 비타민C 플러스가 필요하다. 그럴듯하잖아요. 딱 봐도. 비타민C 플러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산화작용을 한다. 유산균으로 비타민C 흡수를 높였다. 스틱 형태라 편하다. 물 없이 먹는다. 셀레늄이 첨가되어 있다. 이런 주된 내용들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말 별로 안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래도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타민C를 석유에서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지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비타민C에서 석유에서 비타민C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기술은 그 공정을 만들려면 지금 비타민C 만드는 공정보다 100배나 어렵고 돈은 1000배나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딴 소리는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내가 강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야, 사람들의 집착이 대단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비타민C 예전에는 사탕무로 만들었어요. 사탕무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뽑은 성분을 결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시켜서 비타민C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옥수수로 해요. 옥수수. 야, 근데 나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뒤에 어떤 분이 나타났냐면 요새 옥수수가 GMO라면서요. GMO,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발효시킨 걸로 만들면 그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런 발상을 다 했을까? 앞으로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비타민C 원료 만드는 그 회사는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있고 하나는 중국에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그 2회사는 GMO 옥수수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GMO 옥수수로 만들면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걸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마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면서 GMO 원료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만드는지 안 만드는 조사해서 GMO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알아보고, 그게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가 알아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C 권장량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데, 예전에는 60mg이었어요. 교열병 걸리지 않는 양이. 뭐 요새는 100mg인가로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일 앞부분에서 호퍼 박사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분의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메가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요법을 아마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전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텐데, 뭐 1000ml짜리 이렇게는 하루에 3000ml씩 이렇게 먹어라. 제가 그걸 했더니 저랑 같이 일하던 약사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아까 말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원리를,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자랑이 되니까 좀 이상한데, 닥터 하병근 박사가 책 쓰기 훨씬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둠 항산화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어쨌든 지금 있는 우리 제품이 630mg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잘 먹어도 하루 종일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원료들입니다. 코엔자임 Q10, 녹차 추출물, 건조효모, 유산균, 카르세틴, 5종 혼합과일 농축액 분말, 대조 추출 분말, 이런 것들이 우리 비타민C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 없이 먹어보셔서 아시죠? 네. 이왕이면 혀 밑에다가 녹여서 드세요. 입 안에도 영향을 미쳐요. 한참 물고 있다 넘기면 입 안에서 생기는 구취도 없앨 수 있고, 충치균도 죽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입 안이 허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물로 후다닥 삼키지 마시고 혀 밑에다가 녹여서 드시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 플러스 위에다가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는데, 무드셀라 969. 이 회사 제품이 아마도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제일 싸죠? 저보고 우리 회사 제품 중에 딱 하나만 먹을 것을 권한다면 뭘 권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서슴지 않고 비타민C부터 드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전입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선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카피 좋죠? 건강을 여는 소리 톡. 그래서 이 제품 이야기할 때 톡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톡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나의 하루는 문두세라 그리고 비타민 C 플러스 톡으로 시작한다.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를 문두세라 그리고 비타민 C 플러스 톡으로 시작한다. 오타 발견. 오타. 나는 하루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야, 이렇게, 이걸 강의를 진짜 여러 번 했는데 발견을 못 했네요. 나는 하루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네. 나는, 나의 하루. 아, 이건 맞네. 나의 하루는. 자, 똑같이. 나의 하루는 문두세라 그리고 비타민 C 플러스로 시작한다. 나의 비즈니스 필수품. 비타민 C 플러스 톡.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루는 비타민 C 플러스로 시작한다. 좀 그러네요. 거시기 하네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운동하는 사진이 딱 나왔어요. 자, 설명하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활성수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제 말하고 이 그림하고 안 맞잖아요. 이 안 맞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너무 운동이 세도 아까 제가 말한 거는 50대 이후에 건강합니다. 50대 이후에 이 몸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젊었을 때는 운동을 좀 해놔야 돼요. 이분은 50살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아, 퀴즈 같지 않은 퀴즈인데 답은 맞췄습니다. 그죠?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20살짜리잖아. 등판부 못 몰라. 이렇게 딱 나가는 거죠. 그죠? 젊었을 때는 운동해야 돼요. 재미로 하는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말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내 몸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다. 아까 앞부분에서 빼먹은 거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50대 이후가 되면 신체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이해가 됐습니까? 네. 내가 해놓고도 참 명언 같아요. 늙으면 늙어야 한다. 늙어도 늙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건강, 장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